자, 오늘은 10강이죠, 10강. 단원 중에 2단원 지표의 변화의 6번째 단원이죠. 바닷가 주변 지형은 어떤 모습일까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바닷가 지형과 관련된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4장인데, 1, 2, 3, 4번 4개가 있는데요. 를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과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으로 나누고,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사진은 이쪽이고요.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진은 이렇게 2번, 3번입니다.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을 써봅시다. 해서 바위가 가운데 구멍이 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절벽과 촛대 모양의 바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바다 쪽이 아니라 육지 쪽으로 들어간 사진으로 분류한 2번, 3번 사진 같은 경우는 뭐 해변가라든가 뭐 그렇죠. 해안가. 모래가 넓게 쌓여 있고 고운 쌓여 있다는 말 자체가 뭐야? 쌓여 있다. 퇴적했다. 퇴적. 이거 깎아 먹었다 해서 침식이란 말이야. 침식. 침식으로 erosion이었었고요. 퇴적은 이제 sediment였었죠. 자, 고운 모래나 흙이 넓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 지형 카드에서 침식 나오죠. 작용이 활발하게 만들어진 지형과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만들어진 것은 어떤 것이냐 해서 깎고 먹고 들어간 거는 침식 작용이니까 1번과 4번 이쪽이 침식이죠. 그 다음에 모래가 자꾸 쌓여가지고 해안가를 만든 형태가 된 거예요. 이거는 2번하고 3번 퇴적 작용이죠. 침식을 왜 erosion이라고 erosion, 그리고 퇴적 작용은 sediment란 말이 원래 퇴적물이고요. sedimentation, 그래서 퇴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어차피 외워야 단어예요.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은 2번, 3번입니다. 바닷가 주변 지형에서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까닭과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인지 써보십시오. 이 파도가 세게 치는 곳은 당연히 침식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파도가 천천히 밀려오는 곳은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5번, 6번 카드도 있는데 보시면 바닷가 지형 카드 5번, 6번에서 파도가 센 곳과 파도가 약한 곳을 구분하고 번호를 써봅시다라고 되어 있죠. 자, 5번은 파도가 당연히 센 곳이죠. 세니까 침식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6번은 파도가 약하니까 당연히 퇴적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닷가 주변 지형 보시면 이렇게 절벽의 동굴은 대부분 침식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해변이나 해안 모래가 갯벌 이런 것들 때문에 퇴적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뭐 100%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되죠. 별표 2개 하겠습니다. 강물은 힘이 매우 세다고 배웠지. 강 상류에 있는 바위를 깎고 쌓기 때문이야. 그럼 바다는 어떨까? 이런 것은 누가 만든 걸까? 안녕하세요. 3학년 만주왕 친구들, 이재영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저번 시간 수강후기 문제 기억하고 있죠? 정답을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노란색이었어요. 선생님은 노란색 색모래를 너무너무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노란색 맞춘 친구들 있나요?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공부와 또 재미있는 수강후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공부하러 떠나볼까요? 출발! 선생님 빨리 공부하러 가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복습 정말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우리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강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강에 상류가 있고요. 이쪽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강에 하류라고 했었죠. 그러면 물줄기가 처음 시작한 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강의 상류가 물줄기가 처음 시작하는 곳. 그러면 당연히 물이니까 흐르겠죠. 강이 계속 흘러서 어디에 도착해요? 바다와 만나죠. 하구에 가까운 이 지역을 뭐라고 한다? 강의 하류라고 한다. 윗상 아래하라고 설명을 했었죠. 강의 상류에는 계곡을 따라서 뭘 많이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아주 큰 돌, 큰 바위를 볼 수 있었지만 강의 하류는 반면에 작은 모래, 그리고 작은 알갱이를 가진 흙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강의 상류와 강의 하류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강의 상류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계곡을 떠올리라고 했었죠.
그리고 강의 하류는요, 이렇게 여러 개의 물줄기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당연히 큰 강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강의 상류에는 바위, 강의 하류에는 여기 그림에도 보이네요. 모래나 진흙이 많죠. 자, 위쪽 강의 상류는 뭐가 활발해요? 당연히 깎아내리는 침식작용. 그러면 강의 하류는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우와, 이렇게 물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내려놓는다고 했었죠. 무슨 작용? 퇴적작용이 활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강 상류보다 하류에 모래가 많은 까닭은 무엇이었죠? 강 상류에 있는 바위를 어떻게 한다? 깎는다. 그리고 물은 계속 흐르니까 어떻게 하죠? 운반하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물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강의 하류에 쌓이기 때문에 모래는 강의 하류에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강의 상류에서는 침식작용만 일어나요. 강의 하류에서는 퇴적작용만 일어나요.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강의 상류든 강의 하류든 어떤 곳에서든 침식, 운반, 퇴적작용 모두가 일어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바닷가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전까지는 강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바닷가의 지형에 대해서 관찰해 볼 건데요. 지형? 지형이 뭐죠? 우리 저번 시간에도 계속 한자 사용했었죠. 우리 지형, 한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는요, 땅지고요. 모양형입니다. 땅지 모양형 해서 지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땅의 모양이라는 얘기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땅에 생긴 모양을 얘기하는 게 바로 지형이에요. 바닷가에는 여러분이 놀러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땅의 모양이 다양해요. 다양한 지형이 있는 거예요. 자, 다양한 바닷가 지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형은요, 짜잔! 이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봤죠?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흙이 매우 고와요. 고운 흙, 그리고 가는 모래가 정말 넓게 쌓여 있네요. 자, 바닷물이 이렇게 흙이나 가는 모래와 같은 작은 물질들을 쌓아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형의 이름 알고 있죠? 그래요, 갯벌입니다. 갯벌 체험 많이 하러 갔었죠? 갯벌, 밀물 때는요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돼요. 썰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물이 빠져나가서 갑자기 땅이 돼요. 그러니까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닌 곳이 바로 갯벌입니다. 이 갯벌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고운 흙을 쌓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라고 했나요? 쌓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갯벌은 바닷물이 고운 흙이나 가는 모래 이런 물질들을 쌓아서 만들어졌다. 쌓았다. 그러니까 무슨 작용? 퇴적작용이다. 기억을 해두세요. 갯벌, 퇴적작용.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오투책인데요. 오투책에는 갯벌이 사진까지 같이 나와 있는 고운 흙이 넓게 쌓여 있다. 바닷물이 고운 흙을 쌓아 만들었다. 쌓아서. 그렇죠? 퇴적작용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자, 흙이나 가는 모래 같은 작은 물질들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지형을 우리는 갯벌이라고 하죠. 잘 적으시고요. 쌓았다. 그러니까 무슨 작용? 퇴적작용이다. 기억을 해두세요. 갯벌, 퇴적작용.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또 다른 지형이 있습니다. 절벽이에요. 절벽도 우리가 또 한번 한자로 보도록 합시다. 자, 끊을 벽이에요. 벽을 끊었다고? 네, 맞아요. 아마 바위를 누가 이렇게 딱 깎은 것처럼, 딱 깎아서 세워놓은 것처럼 아주 높이 솟아있는 험한 낭떠러지를 절벽이라고 해요. 그 절벽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너무너무 무섭겠죠. 아래로 뚝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지형을 바로 절벽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벽은 침식작용일까요?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절벽은 꼭 누가 깎아서 세워놓은 것 같아. 깎아서 세워놓은 것 같은 게 절벽이니까 무슨 작용? 그래요.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거랍니다. 자, 이렇게 가파른 절벽이 있어요. 자, 바닷물은 바위랑 계속해서 만나죠. 그런데 바위 중에는 틈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쪽을 계속 바닷물이 치기 때문에 무너져서 어느 순간 이렇게 가파른 절벽이 만들어진답니다. 자, 이 사진과 이건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지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형 끝난 줄 알았죠? 또 자, 절벽은 침식작용입니다. 침식작용, 절벽. 교재 47페이지 가보면요. 이 절벽들이 보이죠. 모호절벽이라 해서 파도의 침식이죠. 침식작용으로 오랜 시간. 중요한 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작용들이. 아주 오랜 시간. 암석이 깎이면서 가파른 절벽을 만들고. 대부분 바닷가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코끼리 바위니 뭐니 어디나 가면 섬이 있는 지역은 다 있어요. 바닷가 지역 가면.
코끼리 바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바위들은 다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든가, 뭐 사이판이나 괌에 가도, 특히 사이판 가면 사람 얼굴 닮았다고 그러죠. 끝부분 이런 거.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끝부분이. 이건 오투 교재인데요. 절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가파른 절벽. 이렇게 해서 깎았다고 표현해요. 깎았다. 침식작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있습니다. 다음 바닷가 지형은 오 신기하네요.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누가 꼭 이렇게 뚫은 것 같죠? 바위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데요. 이것도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바닷물이 만든 거랍니다. 바닷물이 계속해서 파도가 치면서 바위가 깎인 거죠. 그러면서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건데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계속 바닷물에 의해서 바위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식작용이에요? 퇴적작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잘 맞추네요. 침식작용으로 구멍 뚫린 바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절벽에는 갈라진 틈이 있어요. 또 어떤 바위나 돌이든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파도가 계속 치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바위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바위에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동굴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건 독도에 있는 동굴인데요. 마찬가지로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굴입니다. 사진을 꼭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그래서 바닷물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에서 파도가 세게 부딪히고 그러면 구멍이 뚫려서 거의 모든 이렇게 섬이나 해안가 지역의 이런 지형은 코끼리 바위라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거기 놀러 가면 대부분 이런 관광 명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게 파도가 아니라 바람이 오랜 세월 때리면 또 이렇게 사막 지형은 똑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침식이, 이걸 풍화작용이다. 바람 풍자에서 풍화작용이 일어나는데요. 똑같은 이치죠. 이것도. 대신 파도 대신 보다 바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여기다가 뭔가 자꾸 이야기를 붙여서 마치 신이 뭔가 작업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결국 이건 뭐 과학적인 이치를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되게 신기하긴 하죠. 이게 이 자체가.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 바로 바람이 이런 영향을 한 것이다. 파도 대신에. 우리 47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도 역시 전촌용굴이라고 해서 파도가 얌석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결국 오랜 세월 때리다 보면 결국 뚫린다는 거죠. 이렇게. 전촌용굴 찾아봤더니 경주 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경주 쪽에 있는 관광 명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니까 이 파도가 오랜 세월 이렇게 몇만 년 동안 이렇게 뚫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자, 이건 EBS 책인데요. 코끼리 바위 모양의 이런 지형은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여기가 끊어져 버립니다. 계속 배서가 때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걸 촛대바위라고도 하기도 하고 촛불바위라고도 하는데, 그 촛불바위 전에가 코끼리 바위 형태가 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침식작이 계속 진행되면 이 코끼리 바위가 결국은 이렇게 촛대바위로 이제 바뀌게 되죠. 계속 침식이 진행이 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바닷가 지형 마지막입니다. 자, 모래사장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여름만 되면 와, 바다로 놀러 가야지 하면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이렇게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바다도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항상 바다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걸어가면 신발 신고 갔을 때 보통 신발에 뭐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모래가 아주 넓게 쌓여 있는 거예요. 갯벌하고 좀 비슷하네요. 느낌은 다르지만 갯벌도 아주 작은 흙이 막 쌓여 있고, 이 모래사장은 모래가 넓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누가 다 쌓아 놓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범위는 똑같습니다. 바닷물이 모래를 쌓아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힌트 줬죠. 갯벌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는 모래사장은 침식일까요? 퇴적일까요? 그렇죠. 이제 친구들 다 잘 아네요. 퇴적작용이죠. 바닷물이 쌓아서 모래사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강에서 계속해서 모래가 운반이 돼요. 자, 강의 상류에서 바위나 큰 돌을 깎는다고 했었죠.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계속 운반을 해서 강의 하류에 놓게 된다고 했었죠. 퇴적. 자, 강에서 모래가 많이 운반이 돼요. 그 모래 어떻게 해요? 그 모래를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또 바닷가에도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바닷가에 있는 돌들이 침식으로 깎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바닷물의 흐름이 약한 곳에 쌓이면 모래 해변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바닷물의 흐름이 약한 곳이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할 것 같아요. 좀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강에서 운반된 모래 어떻게 온다고요? 자, 이 그림 너무 많이 봤었죠? 강의 상류에 큰 바위들이 보여요. 이 큰 바위들을 깎아요. 깎아서 강물이 이렇게 운반합니다. 이렇게 강의 하류에 놓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바다예요. 강에서 운반된 모래가 바다에 내려놓게 되네요.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바닷물의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으로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바닷물의 침식작용은 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가파른 절벽을 만든다고 했었고, 퇴적작용은 모래나 고운 흙을 쌓아서 해변도 만들고 갯벌도 만든다고 했었죠. 바닷물은 그러면 이런 자, 해안가나 해변가가 이렇게 있죠. 퇴적작용으로 진행된다고 했고요. 우리 교재 47페이지도 이 모래사장이 경포, 우리 갔다 왔던데, 경포입니다. 바닷물의 퇴적작용으로 뚝 모양의 사주가, 그러니까 사가 모래라는 뜻입니다. 자, 바닷물의 퇴적작용으로 뚝 모양의 사주가 발달해죠. 사주, 모래사자에 이제 주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긴 갯벌 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을 우리가 모래사장을 사주라고 합니다. 모래사장. 발달해서 바닷가와 바닷물이 분들리돼서 만들어진 호수다 이거죠. 자, 완전히 막혀 있기도 하고요. 일부가 뚫려 있기도 합니다. 청초 같은 경우 약간 뚫려 있죠. 이런 식으로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호수지만 짠물. 우리가 실제로 가서 봤죠. 우리가 갔던 청초인데 청초 주변에 이렇게 쭉 관광지로 발달이 쭉 한 바퀴 뚝 돌면서 아바이 마을까지 한 바퀴 쭉 돌면서 이렇게 발달이 돼 있고요. 영랑호도 있어요. 영랑호. 네, 여기 보면 사주가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속초를 보시면 이렇게 속초 지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혀 여기 뚫려 있네요. 여기는 근데 이렇게 사주가 생기죠. 이쪽으로. 이 주변에 이제 관광지가 발달하고 우리가 묵었던 데도 여기 어디였습니다. 엑스포 광장 여기였쯤 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영랑호죠. 영랑호는 거의 다 막혀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거의 다 막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속초보다 쭉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강릉 우리 지난번에 갔었죠. 강릉 경포가 이렇게 있죠. 보시면 경포도 거의 막혀 있네요. 보면 거의 막혀 있네요. 원래 이제 뚫려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모래를 쌓아놓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쭉 들어왔다가 모래 쌓아놓고 나가 점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점점 모래가 많이 쌓아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는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호수들을 우리가 라군이라고 하는데 라군 한자로 석호라면 석호. 그래서 갯벌 호수라는 갯벌 호수 이렇게 막혀서 여기 영랑호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석호라고 해요. 석호. 바다가 분리해서 보시면 바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푹 들어간 곳이 만이잖아요. 만인데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이제 모래가 이렇게 쌓이면서 사주가 생겨서 모래뻘이 생기면서 결국은 막아버려서 완전히 석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영랑호, 경포호, 쭉 청초 다 석호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영랑호도 갔다 왔고요, 청초도 갔다 왔고요. 이 사진에 있는 웰리데니지 해변, 여기 터키는 이것도 지금 석호죠. 딱 보면 석호입니다. 이런 것을 다 석호라고 부르는 석호. 이런 지형들을 오랜 시간 동안 만들까요?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 만들까요? 자, 여러분이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신나게 놀고 돌아와서 잤죠. 그런데 이대로 집에 가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 다음 날도 놀러 간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내가 어제 봤던 바닷가 지형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한 적 있나요? 아니에요. 어제 내가 놀았던 것과 그 다음날 갔어도 또 그 다음날 가도 모두 똑같을 거예요. 바닷가의 지형은 그렇게 눈 깜짝할 새에 바뀌지 않아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바닷가 주변 모습은 서서히 우리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천천히 변한답니다. 자, 바닷가 지형,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많은 지형들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가 강에 의한 지형도 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교재는 여기에 있죠. 가운데 구멍이 뚫린 바위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촛대바위로 바뀌게 되나요? 촛대바위. 이런 모든 작용들은 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바닷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바닷가에는 이렇게 바다 쪽으로 돌출,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그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쪽이 바다예요. 바다고 바다 쪽으로 돌출된 부분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집에서 급하게 다닐 때 의자를 밖으로 빼놓으면 아! 하고 다리를 부딪히거든요. 의자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급하게 가다가 툭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항상 뭔가에 부딪히려면 뭐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 다쳤어.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육지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다니면서 툭툭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작용? 그렇죠. 튀어나온 부분은 침식 작용이 활발한 거고요.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퇴적 작용이 활발한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물의 흐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쪽에 쌓인다. 이걸 좀 더 설명하겠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부는 추운 겨울에 건물 안쪽에 탁 들어가면 바람이 훨씬 덜 불잖아요. 그렇죠. 공기의 흐름이 약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바닷물의 흐름이 약해요. 훨씬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아, 속도가 느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쌓이게 되죠. 다시 돌출된 부분은 무슨 작용? 침식. 그리고 들어간 부분은 퇴적 작용이 활발하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물도 지표를 깎기도 하고 퇴적시키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바닷물도 깎고 운반해서 쌓는 역할을 똑같이 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된답니다. 자, 여기 우리 교재 44페이지에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은 당연히 침식 작용이 활발하고요.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은 퇴적 작용이 활발하다. 그 외에도 곧과 만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바다 쪽으로 뻗어나온 모양을 우리 곧이라고 하고요.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을 만이라고 합니다. 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움푹 들어간 곳, 듬뿍 돌출된 곳은 이제 케이프라고 하죠. 케이프라고 하고, 움푹 들어간 곳은 베이라고 베이. 그래서 이런 지명, 베이라고 불렀던 지명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고보러 갔을 때 묵었던 거기 움푹 들어간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베이에 무슨 베이 이름이, 지명이. 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닷가 지형이 변화하겠죠. 이제까지도 변화해 왔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지형을 우리가 아까 봤었죠. 네, 구멍 뚫린 바위였어요. 그러면 이 지형은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내일 가서 보면 이런 모양이겠지만 한 10년 뒤에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변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바닷물은 계속해서 침식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이 절벽이 깎이면 우르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둥만 남을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념 문제 풀러 가볼까요? 자, 그 얘기 여기 있죠. 기둥만 남게 됩니다. 시점이 하나 이제 수조에다가 흙을 쌓아놓고 물을 좀 채운 다음에 흙더미 쪽으로 물을 계속 물을 이렇게 물결을 만들어 보라고 책받침을 물결을 만들면 흙더미가 서서히 무너지겠죠. 이건 침식작용입니다. 작용. 자,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 골라 써라 했어요. 침식으로 만든 지형은 뭡니까? 첫 번째 절벽하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갯벌이나 해변은 쌓이는 거죠. 예, 동굴. 그 다음에 아까 무슨 동굴이 있어요? 전촌 용굴이라고 있네요. 용이 얘네를 쌓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사실은 파도의 영향인데요.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에서는 당연히 무슨 작용? 침식 작용이 활발하고요. 바다가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은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죠.